저딴 놈은 그냥 자르지 않고 자천만 시키는 건데. 새벽 방송을 연달아서 나보고 다 하란 얘기야? 방이 안 되면 오기 부리지 말고 나가. 주영아, 미안하다. 난 네 닮은 딸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괜찮다. 아들 건 다 받아먹고 씨. 얘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할까? 그래 돼? 예상했던 대로 내 남편 내가 지킨다라며 서상무와 본부장에게 정면 도전하는 조나정. 정말 대단한 와이프를 둔 노원빈은 복도 많은 남자네요.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하려다 서상무의 모략에 빠져 지방으로 좌천된 원빈. 다음 화에선 조나정 또한 서상무에게 불공정하고 무리한 업무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지만 당하고만 있을 조나정이 아니죠. 모래지옥처럼 자신의 함정에 빠져가는 유일한 증인인 예나를 건져내야 하는데요. 그리고 구주영은 이혼의 원인이었던 남편의 취향에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트라우마를 찾아냅니다. 구주영의 이상적이리만큼 이성적인 행동, 일리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 발 더 성숙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화 예고편을 통해 조나정의 활약과 구주영의 이혼이 반려되는 사연, 일리의 마흔의 러브스토리를 풀어볼게요.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먼저 조나정의 남편 원빈이 결국 지방으로 좌천되었죠.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제가 사장님께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일은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테니까. 사내 성추행 피해는 심각한 문제긴 한데 자기 일이 아니고 동료 여직원의 문제잖아요. 어렵게 재취업한 조나정과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인 원빈은 현실적으로 모른 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정이는 불의를 모른 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는 엄마의 양심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서상무가 정말 빌런 중의 빌런이네요. 본부장과는 이혼한 것처럼 살면서도 계속 남편의 문제를 쉴드 치는 역할을 해왔나 봅니다. 그러니 본부장의 추태는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서상무는 조나정에게는 최종 계약서를 쓰게 될 거라며 이제껏 기회를 주고 키워온 게 자기라면서 말도 안 되는 가스라이팅으로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라고 압박을 하는데요. 게다가 예나에게도 그녀가 원했던 패션 쪽 메인 자리를 내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원빈이 바람을 피웠다는 증언을 하게 하죠. 원빈에게는 거래처 사장과 거짓말로 함정을 만들어서 좌천시켜버린 건데요. 서상무가 카리스마 넘치는 커리어 우먼의 능력자 이미지였는데 완전히 자기 안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치졸한 상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물이네요. 조나정은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남편을 잘 다독여 보내고 혼자 뭐든지 밝혀내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습니다만 나정이가 서상무에게 고분고분하게 꼬리를 내리지 않고 남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니 서상무는 이제 나정이마저 쳐내려고 계략을 꾸미네요. 저딴 놈은 그냥 자르지 않고 자천만 시키는 건데. 심야 새벽 방송을 연달아서 나보고 다 하란 얘기야? 역량이 안 되면 오기 부리지 말고 나가. 연이은 새벽 스케줄로 무리한 일정을 던져주고는 그만두도록 괴롭힘을 하는 거죠. 예나가 대가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럴수록 대가를 주었던 본부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걸 왜 모를까요? 직장밖에 없는 자기는 직장을 잃고 싶지 않다지만 그야말로 소탐대실이죠. 본부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놀아가는 것을 조나정이 목격합니다. 이렇게 튕겨 씨. 아들 건 다 받아먹고 씨. 얘나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사람들 있는 데서 얘기할까? 그래 돼? 자신이 쉴드 쳤던 본부장의 나쁜 짓이 노골적으로 심해져도 대가를 받았으니 본부장이 당당하게 예나를 괴롭히게 되었죠. 나정이는 자신을 하대하고 괴롭히는 후배 예나지만 죽을 위기에서 한번 구해줬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은인인 나정이 부부에게 거짓 증언으로 비수까지 꽂았으니 머리 검은 짐승 거두면 안 된다는 말이 예나에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예나는 본부장의 노골적인 괴롭힘이 더 심해지면 결국 선민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나정이가 내민 손을 잡고 용기를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정이가 손을 내미는 것은 또 한 번 지옥에서 구해주는 것과 같을 텐데 말이죠. 결국 나정이의 손을 잡지 않으면 파멸의 길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왠지 예나는 직접 서상무를 반박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끝내 자멸해버리는 건 아니길 지켜보겠습니다. 나정이는 예나뿐만 아니라 본부장의 성추행 버릇을 계속 추적해 나갈 텐데요. 오늘도 나정이의 정보원이 되어준 미자, 눈치와 루머에 빠삭한 미자는 한 번 더 실력을 발휘해주지 않을까요? 본부장의 그 버릇을 끌어내는 미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대단한 엄마이며 대단한 와이프 나정입니다. 얼마 전엔 친정엄마를 해방시켜주고 여행도 보내드렸던 평생 착한 딸, 대단한 딸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혼이 마무리되기 전 주영이는 남편이 자신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걸 알아채죠. 남편의 대화를 끌어내고 그를 이해해보려고 남편의 피규어에게 말도 걸어보는 모습이 짠! 한 장면이었네요. 그리고 자신과 남편의 공통점을 찾아서 남편을 위로하는데요. 40이 넘도록 착한 아들, 착한 딸 컴플렉스에 갇혀 부모님의 말에 거역을 못하고 엄마의 생각과 기분에만 맞춰 살아온 것을 털어놓습니다.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남편을 더 압박했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다 말하지 못하는 남편 상민이가 참 답답하죠. 그래도 주영은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답을 얻어오는가 봅니다. 어머님은 아시죠? 그 인형이 어떤 건지. 주영아, 미안하다. 상민이의 인형들은 어머니와 젊은 시절 운영했던 의상실의 마네킹이었네요.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엄마와 상민이는 집에서 도망쳐 엄마의 의상실에서 늘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상실에 갇혀 감금을 당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 공포 속에서 항상 상민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레베카와 마네킹들이 유일한 친구였고 상민이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었던 유일한 아이들이었기에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요. 주영이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하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조곤조곤 들어주고 참아주며 남편 상민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의 여자였는데 아이를 갖자고 윽박지르고 스트레스에 시달려 했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주영이처럼 40이 넘어서 더 지혜롭고 이성적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런 상민이에 반해 일리의 남자가 된 상규는 그야말로 달달하면서도 상남자의 매력이 넘칩니다. 이런 남자 앞에서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일리는 솔직한 질투를 부려보지만 상규 형은 정말 그런 일리가 이쁘고 귀엽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아기 낳고 싶어요? 당연하지. 난 네 닮은 딸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괜찮다. 다음 화에선 일리를 닮은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상규에게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솔직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고백마저도 듬직하게 받아주며 도닥여주는 상규일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이 중심인 일리는 또 자기만을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네요. 늦은 사랑이지만 부럽기만 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누명을 벗겨낼 용기 있는 나정이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 보겠다는 주영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여자는 일리라고 말하는 상규가 다음 화에서 제대로 활약을 하겠는데요. 재밌는 본방 시청하신 후 저는 다음 화 이야기로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이죠. 감사합니다.